다시. 자,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자, 여러분들은 토토 이거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익이 나면은, 아, 성공했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한 달에. 아, 이 정도만 벌면 진짜 성공했다, 이번 한 달. 계획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7425님은 100, 또, 큐라형은 500, 니미부설님은 300, 오, 또, 큐라형은 500원. 오, 샤덴프로님 안 꿀면 다행. 오, 멋져. 500원. 형 500원도 못하지 않나? 형 7월달 500원 땄나? 아, 500원 땄겠다, 형. 예, 고배당 몇 번 맞췄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두 폴더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손흥민 픽, 메시 픽, 호날두 픽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저녁 야구가 있고 뭐 아침 메이저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묶어서 가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저녁 야구 때 한번 배팅할 때 금액 얼마예요? 대략. 뭐 평균적으로 각자 뭐 쓰고 싶은 사람만 한번 써보세요. 한번 배팅할 때 나는 뭐 저녁에 5만원 한다, 3만원 한다, 뭐 10만원 한다, 6만원 한다. 한번 배팅할 때 금액. 뭐야, 왜 대답을 안 해? 나가래요 정님은 10에서 20. 큐라형은 뭐 보통 한 4만원, 5만원 그 정도 하고. 맨날 저 형은 맞춰도 카톡 보내고. 아기불금 형님은 오전에 10, 오후에 10. 이게 뭐 다 다르겠죠. 다 다른데. 그래서 한번, 이게 두 폴더가 되면 보통 한 2.5배에서 3배 정도가 나와요. 그죠? 두 폴더가 되면 2.5배에서 3배가 나와. 그러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토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00 정도 벌면 저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월급 해도 뭐 월급 한 4, 500 정도 받는다고 해도 월 부수입으로 200 벌면 훌륭하지 않나요? 근데 배팅 금액에 따라서 더 많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적은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한 6만원이라고 쳐볼까요? 6만원? 그러면은 세 박스를 가면은 2.5배에서 3배니까, 오늘도 제가 추천한 게 2.3, 2.8, 2.7 뭐 이렇게 되는데, 2.7배라고 칩시다. 평균 2.7배면은 만원 가서 두 박스를 맞추면 54,000원, 그죠? 그러면은 24,000원을 따는 거예요. 3만원 투자해서 24,000원을 따는 거예요. 두 박스를 맞추면. 뭐 예를 들어 3만원씩 투자를 하면은 9만원 투자해서 17만원 정도 따는 거예요. 8만원 정도 먹는 거네. 그죠? 2만원씩 투자하면, 3만원씩 투자하면. 그렇게 되니까 수익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하루에 막 10% 오르면 환장을 하는데, 토탈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2배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봐가지고, 이번 한 달은 그냥 중간에 안 바꿔. 그냥 이 상태로 가서, 뭐, 이게 총 6폴더가 나가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 뭐 3폴더 묶고 4폴더 묶고 그 순위 있어요. 흥민이 픽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메시픽 제가 좋아 보이는 순서대로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보려고 합니다. 물론 통계도 한 것도, 공지사항이나 이렇게 다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달 지금 8월 5일인데 8월 마지막 날까지 해서 몇 퍼센트 수익이 나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거를 한번 예전부터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 두 폴더 너무 감질만 나가지고 안 했는데 세 박스 중에 하루에 2박스 먹기 운동을 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해봐가지고 뭐 수익이 괜찮다, 통계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이걸로 계속 밀고 가면 되고, 아니면 뭐 9월달에 다시 바꾸면 되니까 괜히 저를 또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 이거는 뭐 당연히 다 드러나는 거니까. 다폴더는 뭐 또 사이드로 또 가시면 되니까. 다폴더도 오늘은 그렇게 고배당을 갈 만한 게 없어서 그렇지만 그냥 국밥배도 매일매일 올려드릴게요. 국밥배도 성이 안 차죠. 자, 오늘 한번 경기를 시작해 봅시다. 슬로베니아 경기가 시작한 줄을 모르고 자료 올렸다가 다시 바꿨어. 예,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슬로베니아, 이걸 오바를 가고 싶었는데 슬로베니아 2세트 못 되면 오바는 안 되겠다. 뺀 게 잘 된 걸 수도 있고. 자, 남자 배구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탈리아와 일본의 대결부터. 잠시만요. 자, 이탈리아, 이거 배당은 뭐 이탈리아 일반 배당은 1.12배당이고 이탈리아 마인 배당은 1.42배당. 이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군형은 뭐 있어요? 이탈리아와 일본. 예, 지금 뭐 8강전 2위와 6위의 대결인데 이 경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군형은 뭐 있을까요? 그죠? 오바. 일본이 이게 기준점이 179.5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군형은 이탈리아 마인, 나가리오 형님 말대로 하면은 마인이나 언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이나 오바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인이나 오바. 예. 이 경기는 이탈리아가 3대1로 이기느냐 3대2로 이기느냐, 뭐 3대0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탈리아는 올 시즌 뭐 우승 후보 중에 하나죠. 우승 후보 중에 하나고, 얘네 팀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선수권대회 MVP 받은 이 장신 세터 지아넬리인데, 이 선수가 199cm 장신 세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많이 있죠. 예, 블로킹도 되고 세터에서도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여줄 수 있고, 아웃사이드 히터 로마노하고 미첼레도가 이런 쌍포가 굉장히 강력한 팀, 여전히 뭐 미들 블로커도 좋은 팀이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네이션스 리그에서 이 중요한 선수 3명이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이탈리아한테 빼졌죠. 이슈카와 유키하고 니시다 유지하고 다카시란이 모두 결장을 하면서 이탈리아한테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는 다 출전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탈리아 상대로 일본은 일단 높이 자체가, 일본은 수비로 조지는 팀이죠. 우리 배드민턴의 안세영처럼 수비로 조지는 팀인데, 이탈리아 상대는 조금 많이 버거워 보여요. 버거워 보이긴 하는데, 두 팀이, 일본도 만만치 않은 팀이죠. 올 시즌의 다크호스 중에 한 팀이긴 한데,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최근에 한 3년 동안의 맞대결에서 이탈리아가 3승 2패로 우세하죠. 그런데 셧아웃 경기 단 한 경기도 없었고, 3대1 경기가, 이탈리아가 이긴 경기는 다 3대1이었고 일본이 이긴 경기는 다 3대2 풀세트 끝에 이겼다. 저는 이 경기는 이탈리아가 이기는 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일본이 한 세트를 따냐 마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한 세트를 딴다고 하면은 오바도 나올 수 있는 경기죠.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이탈리아 마엔 또는 오바. 단판 승부라 기세 흐름 타면 풀세트 갈 수 있음.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프랑스와 일본의 대결. 프랑스는 세계 랭킹 5위, 독일은 세계 랭킹 8위. 자, 이 경기는 어디가 좋을까요? 지금 프랑스는 슬로베니아 상대로 3대2로 패배를 당하고 캐나다한테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 경기는 셧아웃을 보는군요. 자, 일단 네이션스 리그에서 최우수 세터를 한 앙투안 브리자르가 이제 이 선수가 있긴 있는데 이번 대회 올림픽 대회에서는 그렇게 최고의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거두고 미국한테 3대2 패배를 당했는데, 독일에는 뭐 아주 강력한 그로저가 있죠. 그로저가 혼자서 뭐 맹활약을 하는 팀인데, 지금 다크호스로 불려진 팀이 독일하고 일본이죠. 독일하고 일본. 예. 독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공격보다는 굉장히 수비가, 리시브가 안정된 팀이긴 합니다. 지난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독일이 이 독일산 폭격기 그로저가 21득점 내면서 독일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프랑스 상대로. 근데 그 전까지는 프랑스가 독일 상대로 7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때 프랑스의 브리자르 세터가 핵심인데, 그때 그 지난 맞대결 독일이 이길 때는 브리자르 세터가 아니고 오니우띠 세터가 선발로 출전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은 뭐 프랑스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독일이 올 시즌에 보여준, 올림픽에서 보여준 그런 경기력 자체는 만만치 않다. 저는 이 경기는 오바. 자, 그 다음 남축. 자, 모로코와 스페인의 대결. 모로코는 지금 4강전이죠, 이 경기는. 13위의 모로코와 세계 8위의 스페인의 대결. 여러분, 이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모로코 경기 보신 분 계세요? 모로코.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이번 대회의 다크호스예요. 8강전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4대0으로 이겼죠. 지난 경기 다크호스로 불리는 이라크도 3대0으로 이겼죠. 이번에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득점한 라미가 이번 대회에서 5골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에서도 2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하면서 굉장히 공수 밸런스가 안정된 모로코입니다. 그리고 모로코는 저도 하이라이트를 아까 좀 챙겨봤는데 중원이 굉장히 탄탄하다. 압박이 어마무시하다. 뭐 이러면서 상대팀이 정신을 못 차리는 뭐 그런 느낌이고. 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8강전에서 일본 상대로 3대0 승리 거두고 이집트한테 2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뭐 이런 경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스페인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에서 뭐 10명 정도를 교체를 하면서 체력 안배를 시켰죠. 주전 선수를 잘 안 내고. 자, 이 경기는 모로코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진짜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는 모로코의 프렌 1.58배당이나 주는데, 이 경기는 전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고 모로코가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진다. 1프렌. 저도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근데 이게 언어바는 모로코의 스타일상 2.5바를 가는 게 맞긴 맞겠지만, 모로코가 오늘도 공격적으로 나서진 않을 것 같아요. 강팀 스페인을 상대로 더 수비적으로 나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언어바는 약간 거시긴 하네. 그죠? 3.5 언더는 좋아 보입니다. 저도. 배당이 얼마인데요? 1.2. 자, 프랑스와 이집트의 대결. 세계 랭킹 2위와 세계 랭킹 33위의 대결입니다. 자, 프랑스 올 시즌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죠. 지금 이번 대회에서 8득점의 무실점으로 지금 대회 4연승을 달리고 있고, 8강에서 아르헨티나 상대로도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프랑스. 와일드카드로 나선 라카제트하고 마테타하고 바데가 이런 팀이 중심인 팀인데,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이번에 뭐 바르셀로나하고 뉴캐슬에서 영입 경쟁을 하고 있는 2005년생 선수 올리세하고 루케바, 이 두 선수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자, 이집트는 8강에서 파라과이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4강에 올라왔는데, 그 전에 스페인도 2대1로 잡을 정도로 뭐 나쁘지 않죠. 매 경기 골 기록하고 있는 아델의 골 결정력이 너무나 좋은데, 자, 이 경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프랑스가 마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죠. 이집트는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빵빠리 형님은 2대0 또는 3대0. 저는 2대0 또는 1대0.
예. 2대0 또는 1대0. 하지만 선제골이 일찍 나온다고 이런 단판전에서는 언더를 가기 좀 꺼려져요. 예. 물론 굉장히 신중한 경기를 하겠지만 이런 단판전에서는 선제골이 일찌감치 나오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으로 상대팀이 나서기 때문에 이 경기는 프랑스 일반승일까요? 마인일까요? 자, 그 다음에 남자야구 미국과 브라질의 대결 8강전입니다. 4위의 미국, 7위의 브라질의 대결. 자, 이 경기는 지난 경기 일본한테 3대1로 승리 거두고 독일한테 3대2로 승리 거두면서 지금 일본이 미국이 8강전에 올라왔다. 브라질은 이집트 상대로 3대0 승리, 강호 폴란드 상대로는 3대2로 아쉽게 패배를 한 브라질. 예. 이 두 팀 다 굉장히 좀 세트별로 기복이 좀 심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5경기 맞대결도 3승 2패로 미국이 약우세예요. 5경기 중에 4경기는 3대1 경기, 1경기는 풀세트 경기. 그래서 셧아웃 경기는 단 1경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진짜 저 팡파레 형님 말씀대로 승무패가 다나도 할 말이 없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두 팀 다 경기당 뭐 세트당 기복이 굉장히 심한 팀들이기도 하고 그래 이거는 오바 강추예요 형님. 강추. 이 경기는 전 뭐 주력감으로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우리 빵빠레 형님, 우리 토방 사장님 빵빠레 형님이 오바 강추라고 하십니다. 예. 저는 3대1이 나면 언더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갈게요. 오늘 메이저리그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네요. 충격적. 자, 세인트루이스와 뉴욕 매치의 대결. 뉴욕 매치의 선발은 머나야.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팔란트가 나옵니다. 팔란트. 자, 머나야. 최근에 나쁘지 않죠? 7월달 6경기 방어율 2.70으로 페이스가 굉장히 좋고 직접 미네소타, 빠따조 미네소타 상대로도 7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아주 호투를 한 머나야고 올 시즌 세인트루이스 상대로는 6이닝 3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된 기록이 있다. 자, 팔란테 봅시다. 4승 5패 방어율 4.40. 7월달에도 나쁘진 않아요. 이 선수가 대량 실점을 허용은 하진 않으면서 5이닝, 6이닝은 정도 막아주고 있는 투수긴 한데 7월달 4경기 방어율이 3.33으로 나쁘진 않은데 승리가 1승도 없이 2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뉴욕 매치의 흐름 좋지 않죠. LA 엔젤스 상대로 루징 시리즈를 당하면서 배신한 뉴욕 매치고 세인트루이스도 시카고 컵스 상대로 1승 3패 거두면서 흐름이 안 좋은데 얘네 두 팀의 지금 최근의 경기들을 공통점을 보면은 빠따가 둘 다 죽어 있다. 너무 뭐 컵스가 에인절스한테 루징을 당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경기는 선발들도 그렇게 강력함도 없으면서 그렇게 털리지도 않는 그런 고만고만한 투수들의 맞대결이고 이 두 팀의 타선이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경기는 간다면 언더 쪽 보고요.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승은 매치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머나이가 그래도 선발에서는 우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더만 갑시다. 지루한 경기. 세루 경기 오늘 봤는데 의지가 없어 보임. 이게 좀 재밌는 게요. 그 메이저리그 보면은 재밌어. 이 팀이 이 팀을 만나면은 이 팀이 강팀을 만나면은 죽으라고 싸워가지고 더 하위 팀인데도 막 강팀을 잡아버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약팀을 만나면 갑자기 이 3연전 4연전마다 경기력 사이클이 막 바뀌는 것 같아. 그죠? 지금 쭉 상승세를 타는 팀이 별로 없어. 눈에 띄게 없어요. 샌디에고도 막 9연승 달리다가 지금 하락세죠.
눈에 띄는 팀은 아직 최근에 좀 지난주 동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자, 클리브랜드와 애리조나의 대결. 클리브랜드의 선발 로건 알렌, 애리조나의 선발 잭 갈렌, 알렌과 갈렌의 대결.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자, 클리브랜드 알렌 봅시다. 8승 4패 방어율 5.67이죠. 방어율이 5.67이나 되는데 8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피안타율도 2할 9푼 1리에요. WHP도 1.55예요. 클리브랜드하고의 뭐 합이 좀 맞는다고 할까? 뭐 보스턴의 크로포드라든지 LG 임창규라든지 뭐 이렇게 실점은 꾸준히 허용하고 있지만 승수는 잘 쌓고 있는 투수. 이 새끼가 8승을 거두는데 홈에서 방어율이 6.42예요. 이닝 소화도 안 되고 실점이 많은 로건 알렌이고. 자, 잭 갈렌은 좀 살아나고 있죠. 9승을 달리면서 방어율이 3.56인데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잭 갈렌이 근데 보통 한 7이닝 정도는 소화하는 투수인데 최근에 이닝 소화가 훅 줄었어요. 훅 줄었어. 자, 클리브랜드는 볼티모어의 4연전에서 2승 2패로 뭐 나름 선방을 했고, 애리조나는 오늘 폴 스킨스, 피츠버그의 스킨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를 거두고 있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자, 이 경기는 일단 저는 애리조나 쪽으로 보겠습니다. 애리조나 쪽으로 보는 이유는 잭 갈렌의 최근 안정화, 그 다음에 갈렌도 지금 3연승이기도 하고 팀 타선도 살아나면서 최근 10경기 8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알렌이 좌투수인데 애리조나는 좌투수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경기는 근데 애리조나가 아쉬운 이유는 잭 갈렌은 우리가 알기로는 홈에서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일 경기는 원정이기 때문에 그런 좀 불안 요소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애리조나에 빠따, 좌투수 상대로 상대하는 애리조나에 빠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애리조나의 승리, 그 다음에 오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자, 마이애미 말린스와 신시내티 경기는 이 경기 넘어갈게요. 아직 마이애미 선발은 무녀스라서 신시내티가 어느 정도 선발만 나오면 신시내티 쪽으로 가보려고 하긴 하는데, 마이애미 진짜 너무 무서워 요즘. 약간 키움 같은 느낌입니다. 키움 같은 느낌. 자, 다음. 자,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 대결. 워싱턴의 선발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빈.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로건 웹.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코방구를 갈까요? 아니면 지난 경기 엄청난 호투를 했던 샌프란시스코 갈까요? 자, 패트릭 코빈 뭐 2승 11패 뭐 할 말이 없는 투수죠. 우리가 항상 뭐 코빈 반대 개꿀이라고 코방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지금 피안타율도 3할 4리고 WHP도 1.53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애리조나 상대로 3이닝 동안에 13피안타 맞으면서 11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코빈. 7월달 6경기 방어율이 7.03인 코빈.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 상대로도 5.2이닝 동안 11피안타 7실점을 허용한 코빈. 답이 안 나오는 코빈. 자, 로건 앱. 직전 경기에서 오클랜드 상대로 9이닝 동안 5피안타 무실점 완봉승을 기록한 로건 웹. 그전 3경기는 4실점 이상을 허용하면서 웹이 제가 맨날 초반보다 너무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난 오클랜드 상대로는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는 미러키 상대로 어제 오늘 승리 거뒀죠. 그러면서 5연패 뒤에 2연승을 달리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신시내티 상대로 아주 탄탄한 마운드를 자랑하면서 위닝을 가져가면서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로 흐름이 좋다. 저는 로건의 그러니까 코비는 절대 못 가죠. 절대 못 가죠. 코빈이 절대 못 가고, 코빈이 나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반대 갈까 오바 갈까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로건 앱이 나오면 홈 원정이 달라요. 로건 앱은 일단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매우 좋지 않아요. 예. 홈에서는 그래도 껌적 씹는데 원정 로건 앱은 저는 잘 못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첫 번째는 오바 볼게요. 오바 보고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의 승리. 예.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텍사스와 휴스턴의 대결. 텍사스의 선발은 앤드류 해니, 휴스턴의 선발은 헌터 브라운. 자, 4승 11패 4.12의 앤드류 해니, 9승 7패 방어율 4.11의 브라운. 뭐 둘 다 방어율 4.12, 4.11인데 4승과 9승을 거두고 있다. 팀의 차이인가? 그죠? 자, 앤드류 해니. 작년, 재작년보다는 올해 나쁘진 않기는 않은데, 다시 최근에 그런 안 좋은 습들이 막 나오면서,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4이닝 동안 6피안타 6실점 패전 투수가 됐고, 최근 5경기 모두 6이닝 이하 피칭을 하면서 이닝 소화가 안 되고 있는 텍사스의 헨입니다. 더더욱이, 휴스턴 상대로는 더더욱이 안 좋죠? 3경기에서 2패, 12이닝 11실점, 방어율 7.30이다. 자, 헌터 브라운 봅시다. 헌터 브라운은 직전 경기에서 피츠버그 상대로 탈탈 털렸죠. 5.2이닝 동안에 9피안타 5실점 패전 투수가 됐는데, 그래도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 그 다음에 이 8승을 거둔 모든 경기는 전 경기는 2실점 이하 피칭을 하고 있는 헌터 브라운입니다. 자, 텍사스 상대로는 좀 좋진 않아요. 두 경기에서 3이닝 5실점, 6이닝 2실점, 두 경기 다 홈런 맞으면서 좋지는 않은데, 자, 이 두 팀도 흐름이 둘 다 좋지 않아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보스턴 상대로 루징을 당하면서 최근 10경기에서 3승 거두고 있고, 휴스턴도 마찬가지 템파베이한테 루징을 당하면서 최근 7경기에서 2승 5패. 어제 오늘 휴스턴이 올린 득점은 이틀 동안 1점 빠따가 완전히 그지죠. 그지. 자, 근데 이 경기는 휴스턴을 보는 이유, 휴스턴 상대로 너무나 약한 앤드류 헨이, 왜? 좌완이기 때문에. 휴스턴은 좌완 선발을 공략을 잘한 팀이고, 그 다음에 브라운은 지난 경기 피츠버그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최근 텍사스의 빠따를 봤을 때는 저는 브라운이 내일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호투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경기는 휴스턴의 승리와 그 다음에 두 팀의 그지 빠따를 봤을 때는 언더. 자, 시카고 컵스와 미네소타의 대결. 컵스의 선발 카일 핸드릭스, 미네소타의 선발은 페스타가 나옵니다. 페스타. 근데요, 그 경기, 휴스턴 경기는 언더는 뭐 배팅하지는 마세요. 그냥 제 생각만 얘기한 거지. 저는 원래 언더 안 가니까. 그 휴스턴 요즘 경기들 보면 싹 다 언더잖아요. 점수를 못 내니까. 자, 카일 핸드릭스. 지금 뭐, 방꿀이, 오늘 곰방꿀이 아니지. 코방꿀이 나왔죠? 코방꿀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카방꿀도 나옵니다, 오늘. 카일 핸드릭스. 3승 9패 방어율 6.86. 지난 신시내티 상대로 5이닝 3실점을 거두면서 승리투수가 되긴 됐다. 그러면서 1승을 쌓았는데 7월달 5경기 1승 4패 방어율 7.15의 카일 핸드릭스. 마탱이 간 핸드릭스고. 자, 페스타 마찬가지. 얘는 올 시즌 4경기 던진 게 다죠. 1승 2패 방어율 6.98. 4경기 등판한 경기 싹 다 5이닝 이하 피칭. 4경기 모두 피홈런 허용. 4경기에서 홈런 6방 맞은 페스타. 자, 컵스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루이스와의 4연전에서 3승 1패로 타선이 좀 살아났죠. 이번에 트레이드를 하면서 타선이 조금 살아났고, 미네소타는 화이트삭스 보양 먹으면서 지금 4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화삭과의 3연전에서 29득점을 내면서, 물론 화이트삭스의 불펜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네소타의 타선은 최근엔 굉장히 좋다. 자, 카일 핸드릭스는 일단 패트릭 코빈과 마찬가지로 뭐 갈 수 없는 선수고, 페스타는 홈런도 많이 허용을 하면서 이닝 소화도 굉장히 안 되는 놈이다. 예, 저는 이 경기는 컵스도 최근에 타선이 조금 살아난 기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페스타도 홈런을 몇 방 맞을지 좀 궁금하긴 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보고요. 승패를 가자면 그래도 화력이 좋은 미네소타의 승리.
자, 캔자스시티와 보스턴의 대결.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에이스 브래드 싱어 나오고, 보스턴의 선발은 지난 경기에서 이적한 등의 첫 등판을 한 제임스 팩스턴이 나오는 경기입니다. 자, 브래드 싱어. 최근에 굉장히 좋죠. 최근 3경기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7이닝 3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브래드 싱어. 하지만 보스턴 상대로는 한 경기 등판했는데 2.2이닝 동안에 8피안타 2피홈런을 맞으면서 4실점을 기록하면서 강판을 당했던 브래드 싱어. 자, 팩스턴은 못 믿죠. 보스턴에 팩스턴이 나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반대 갈까? 오바 갈까? 그죠? 지난 경기에서 이제 보스턴 옷을 입고 처음 친정으로 와서 첫 등판을 했는데 4.1이닝, 6피안타, 6실점, 3자책점 기록하면서 3경기 연속 3실점 이상을 꾸준히 허용하고 있는 팩스턴. 자, 캔자스시티는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4연전 3승 1패,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 얻으면서 와일드카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캔자스시티고, 보스턴도 시애틀과 텍사스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두 시리즈 연속 위닝을 거두면서 뭐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자, 브래드 싱어가 물론 선발에서는 브래드 싱어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보스턴에 빠졌다 화력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그다음 제임스 팩스턴은 우리는 못 믿는 투수죠. 네, 이 경기는 9.5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오바. 그다음에 승리는 저는 캔자스시티의 승리. 캔자가 정배당이지. 자, 오클랜드와 화이트삭스의 대결. 오클랜드의 선발 시어스, 화삭의 선발은 캐넌. 이 경기 어디 갈까요? 둘 다 고만고만해요. 둘 다 선발은 시어스나 캐넌이나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매일 배팅할 때 화삭 반대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좋죠. 화삭 반대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좋아요. 지금 크로시가 나오든 뭐 누가 플렉sen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간에 화삭 반대는 깔고 가야죠. 지금 20연패 팀이에요. 20연패. 그냥 화삭은 선발에 의미가 없는 게, 선발이 5이닝 6이닝 던지면 뭐예요? 불펜이 나오는데. 오늘도 6회 이후에 불펜 5실점 허용하고 패배했죠. 어제도 불펜이 4실점 허용했죠. 6회 이후에. 그제도 불펜이 6회 이후에 6실점 허용했죠. 그전에도 4실점 허용했죠. 그전에도 3실점 허용했죠. 후반에서 뭐 4, 5, 6, 7점은 그냥 기본으로 해요. 6회 이후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실점이. 선발로 누가 나오든 간에 관심이 없다. 네. 화삭 반대는 부러질 때까지 가져가는 게 좋겠다. 마지막 경기. 자, 다저스와 필라델피아의 경기. 다저스의 선발 글라스노우,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에런 놀라.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뭐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기라고 볼 수 있는 에이스들의 대결. 8승을 거두고 있는 글라스노우, 11승을 거두고 있는 에런 놀라의 대결. 자, 일단 다저스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좀만 참으세요. 좀만. 예. 이제 야마모토도 이제 조만간 복귀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라테롤하고 그로브도 이제 불펜에서 조만간 복귀를 다음 주에 복귀를 할 예정이고, 무키 배추도 13일날 미러키전에서 복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예정이 됐어요. 무키 배추도 8일 뒤에는 복귀를 할 예정이고, 프리먼 같은 경우는 아들내미가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뭐 1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당분간 못 나오긴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의 다저스 타선은 못 믿죠. 예, 오타니 쇼헤이와 뭐 테오스카 에란데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다저스는 8월달 내 한 중순 정도 되면은 맥스먼 씨를 제외하고는 다 나올 것 같아요. 완전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자, 필라델피아 에런 놀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피안타가 좀 많아지면서 3경기 동안의 승리가 없고, 최근 6경기 중에 5경기 피홈런 허용하면서 뭐 그렇게 초반에 상승세이 조금 꺾인 상태예요. 자, 이 경기는 저는 다저스의 빠따로 에런 놀라 상대하기는 저는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에런 놀라도 최근엔 좀 믿음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컬스 피칭은 둘 다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7.5? 그래도 언더 쪽이 제일 좋아 보인다.
나머지는 뭐 이 경기는 승패 쪽으로 가기에는 좀 거시기 하죠. 필라풀 1.42 배당은 좀 배당이 너무 낮다. 그죠? 1.4이면 좋은 건가?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전경기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달 제가 한번 통계 잘 내볼 테니까 한번 재밌는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